한국 배우, 제작사와 함께 만든 브로커를 연출한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일본 콘텐츠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들통났지만 개혁은 참 어렵다며 자국 콘텐츠 업계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선호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일본 제작자들은 분발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영화계에 큰 관심을 보여온 고레에다 감독은 친한파 일본 영화 감독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원더풀 라이프, 아무도 모른다, 걸어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세 번째 살인,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 등 연출작이 다수 초청되면서 여러 차례 부산을 찾았습니다. 2019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수여하는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았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코로나19로 집 안에만 머물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드라마에도 깊은 애정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동백꽃 필 무렵, 지옥, 빈센조 같은 제목을 콕 짚어 언급했는데요. 최근에는 브로커에 출연한 배두나가 나온 고요의 바다도 봤다고 전했습니다. 브로커 홍보 일정으로 바빠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나의 아저씨의 박혜영 작가가 새로 쓴 나의 해방일지도 너무 궁금하다며 한국 드라마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이 브로커에 이지은을 캐스팅한 것도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고 나서입니다. 당시 보여준 이지은의 단순하지 않은 표현력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이 할머니와 수어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라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할머니가 너에게 친절했던 그 아저씨는 잘 계시냐고 묻자 안심시키기 위해 밥도 사주고 잘해준다고 웃으며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건 정말 복잡한 여러 겹이 감정입니다. 사실은 본인 때문에 아저씨가 궁지에 몰리게 됐고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면에는 아저씨에 대한 미안함과 본인에 대한 회한이 녹아있는데 연기 경험이 많지도 않고 긴 시간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지 놀라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를 두고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그렇게까지 이름이 연호되는 아시아 배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며 그의 특별한 입지를 전했습니다. 송강호와 함께 레드카펫을 걷고 있을 때 프랑스 현지에 있던 카메라맨들이 양쪽 편으로 100명 넘게 있었는데 배우가 자기 쪽을 보게 하기 위해서 송강호 이름을 계속 외쳤어요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송강호 하는데 그게 이름이라기보다 무슨 구호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극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이름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미 스태프는 궁극의 환희 상태였죠. 이름이 계속 불리니 저에게도 어떤 특별한 울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선호되는 최근의 상황을 묻자 진지한 태도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유수의 영화제, 영화감독조합 같은 단체의 활동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산업의 품질을 끌어올리면서 개혁이 진행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성과가 아닌가 한다는 게 그의 평가입니다. 반면 자국 콘텐츠 업계 상황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본의 방송 다큐멘터리 연출로 영상 일을 시작해 오랜 시간 영화를 만들며 콘텐츠 업계에 몸담아온 고레에다 감독인 만큼 뼈아프지만 기본적으로는 애정이 담긴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재미있다는 건 일본 관객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드라마는 이제 못 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국경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내용으로 제작되는 드라마는 상대적으로 질이 낮고 뒤처져 있다든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다든가 하는 게 들통나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연과 상상, 드라이브 마이카로 2021년 열린 베를린 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동시 수상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처럼 새로운 힘도 분명히 등장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성별을 불문하고 30에서 40대에 새로운 재능을 지닌 감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차기작을 찍을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한계를 짚었습니다. 젊은 감독이 제작비를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일본 정부가 예산을 주면 반드시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국가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책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요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실제 이러한 한국 콘텐츠의 능력은 일본 국민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별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사흘째 비자 신청을 위한 밤샘 줄이 이어졌습니다. 3일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사흘 밤 동안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도쿄 총영사관 앞에는 한국 관광 비자를 신청하려는 일본인들의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쿄 총영사관은 첫날인 1일 205건의 비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2일과 3일에는 각 150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유명 감독의 충격적인 고백이 일본을 뒤흔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반전이었다며 일본인들은 그를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한국을 직접 찾아오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 대사관 앞이 왜 비상이었겠는가? 일본 정부도 크게 당황한 눈치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 나라에 관한 이런 종류의 보도는 스테마이며 그 이면에는 대일 여론 공작 예산이 충당돼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그 나라의 재작년 예산에 비해 작년도는 배였던 것 같으니 그 흐름을 통해 일본 각국에 그 나라 돈이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는 건 제멋대로 하든지 상관없지만 그 나라가 아직 코로나 감염을 완전히 잡히지 못했는데 백신이라고 해도 중증화를 막는 것만으로 감염을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고 모 본인이 스스로 돈과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겠지만 일본에 퍼뜨리지 않도록 잘 방역해. 애초에 저런 범죄율 높은 곳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TV 인터뷰를 보니 몇 년간 못 본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다는 귀성조가 꽤 많은 것 같던데요. 즉 제대로 된 수의 비자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150명 한정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생산 라인을 컨트롤해 품귀 현상을 빚어 인기 상품을 가장하고 있는 업체 같다. 노리고 하는 거면 그거대로 대단하지만 최근 이상할 정도의 과한 한국 추천 뉴스만 있고 역시 이건 일본 매스미디어의 상층부의 제일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일본국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이 일본 국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 국내에서 한국을 지나치게 치켜세우고 현저하게 이성이 결여된 고의보도 등은 일본 국민의 총의와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자국보도 불신 언론 혐오를 담은 마이너스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비굴해지고 일본보다 한국이 뛰어나다. 우린 패배자다. 그런 얘기뿐이라니 일본 언론들은 요즘 왜 이러나. 가고 싶어하는 건 극히 일부 분들이지 않나요? 역시나 이번에도 그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겠지요. 과도하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과연 한정된 아이돌 팬 혹은 귀양 중 하나라는 목적뿐일까요? 어차피 개인이 모두 인터뷰에 응할 가능성이 크기나 한지도 모르겠고요. 쟁탈전,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자는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엔 어떻게든 얻을 수 있지 않나. 혹시 한국만 인원 제한을 걸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일본행 티켓이나 관광 여행 패키지 쟁탈전이면 이해할 수 있다. 아무래도 자리에는 정해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비자에 쟁탈전이 있다니 과장된 면이 일부 있는 것 같다. 한국 비자는 그저 콘서트 티켓인가?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일본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쟁탈전이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본인이 어떻게든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라는 기사를 쓰지 않으면 한국 국내 미디어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기사를 실제로 써야 하다니 정말로 인기가 없나 보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